어떻게 이런 노래가 한국 노래일 수가 있지? 여기 한국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진 미국 레코드 회사의 마케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RCA 레코드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렌이에요. 저희 RCA 레코드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대형 음반사 중 하나로 최근엔 블랙핑크 리사와 계약을 맺었고 SM이나 다른 K-팝 아이돌들과도 다수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 음악이 요새 워낙 인기가 많으니 자연스레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 음악에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죠. 그간 업계에서 꽤 오래 몸담았지만 최근 K-팝의 인기는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짝 유행이겠거니 싶었지만 점점 팬층이 넓고 두터워지더니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뭐 하겠어요. 제겐 정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 아들 헨리의 건강 문제예요. 제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예요. 처음에 저는 출산은커녕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남편과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워낙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지라 곧바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온갖 시술을 하고 나서야 겨우 가지게 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다 제 탓인 것만 같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K-팝 가수의 앨범을 미국 버전으로 재출시를 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 회의가 한창이었죠.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와 그래프들을 보며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고 저는 발신자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들인 헨리의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라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학교 간호사였고 헨리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바로 헨리의 학교로 달려갔어요. 저희 아들 헨리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아주 작은 수포 같은 것이 손에 수십 개 정도 나 있는데 늘 가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두 가보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봐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저 가려움을 진정시켜주는 약을 바를 수밖에 없죠. 학교에 도착해보니 헨리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로 팔에 아이스팩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헨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곧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요. 9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헨리를 재우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겪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계속해서 나쁜 생각만 들더라고요. 밖에서는 RCA 레코드에서 성공한 마케터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고통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낮 시간에 전화를 한 통 했어요. 보통 일하는 시간엔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러더니 제게 오늘 가족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던지라 내내 저녁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자기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 한국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함께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 한국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면 추후에 임원진으로 승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당연히 주재원 신분이기 때문에 집과 차가 회사에서 제공되고 연봉 인상은 물론 회사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 일도 중요하지만 RCA 레코드에서의 제 커리어가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헨리의 교육도 걱정되었어요. 한국에 가면 당연히 헨리가 뒤처질 텐데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싶었죠. 물론 회사 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한창 잘 나가는 와중에 커리어를 일부 포기하고 아이 교육도 미룬 채
한국으로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본이 2년이라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연히 미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만 혼자 보내려고 했죠. 남편은 완고한 제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는 혼자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요? 남편이 갑자기 상사와 가족 식사 자리가 잡혔다고 초대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은 한참 전에 미리 알려주는 편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잡았냐고 한마디 했지만 이런 식사 모임은 남편 커리어를 위해 중요한 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해서 초대에 응했습니다. 남편을 초대하신 상사는 바로 직전에 한국에 다녀온 주재원 가족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임자의 아내 레베카는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좋다고 열변을 토했죠.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믿기지 않는 경험담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레베카의 아이는 원래 잔병 치레가 많아 늘 걱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에 가서는 잔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부쩍 키가 컸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헨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레베카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가 뇌리에 박혔죠. 그런데 레베카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좋았던 점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게 치안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한국 엄마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게다가 의료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응급실을 가도 돈도 얼마 안 들 뿐더러 우수한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사실 레베카의 이야기를 100%다 믿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교육은 미국이 더 낫지 않냐고 물어봤죠. 솔직히 한국은 노벨상 수상자도 아무도 없고 이공계열적으로 우수한 학자들도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베카는 한국만큼 교사의 학력이 높은 나라가 또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이 교사를 지원해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공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학부모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죠. 게다가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기에 좋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일부러 저와 함께 가려고 레베카를 섭외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레베카는 한국에 대한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찾아와서 알아봤더니 정말 한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교사에 지원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기본적인 공교육의 질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실을 알아보고 나서는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 그 집 아이가 건강해졌다는 얘기에 계속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한국에 가면 헨리의 피부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간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는데 한국에 가서 뭐 달라지겠어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가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커리어보단 헨리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에게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이 모든 게 헨리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나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신료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레베카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어요. 레베카는 얼마든지 물어봐도 좋다며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다행히 그녀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물론 남편의 회사 직원도 저희가 집을 계약하는 것부터 생활용품 구입까지 모든 면을 꼼꼼히 살펴봐 주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은
헨리의 학교 선택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국제학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헨리가 한국어를 못할 뿐더러 한국 아이들보단 주재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레베카는 저를 극구 말렸습니다. 레베카도 처음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국제학교를 보냈다가 크게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고 레베카는 그게 다 언젠가 돌아갈 아이들이라 행동이 반듯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붕 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면 한국 학교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고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곧잘 하는 편인데다가 남을 잘 도와준다고 했죠. 아마 국제학교 보내고 나서도 한국 학교를 보내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고민 끝에 한국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학교로 결정하고 나서도 여전히 긴가민가했지만 헨리도 한국 학교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한국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또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드디어 헨리의 첫 등교일 우리 가족은 모두 긴장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러워 헨리가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은 먼 발치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했죠.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아이들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헨리를 볼 수 있었어요. 헨리가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헨리를 바라보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헨리를 소개하시고 아이들에게 헨리를 잘 도와달라고 당부하셨죠.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유창한 영어로 헨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학생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헨리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가졌어요. 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한국에서만 공부했다고 하셨는데도 영어 선생님의 발음이나 문장 구사 능력이 거의 현지인이나 다름없더라고요.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사를 지원한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라면 헨리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다 싶었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실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저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급식실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식당과 위생적인 급식실, 그리고 식단표에 적혀있는 다양한 반찬들과 영양사 선생님의 꼼꼼한 관리까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인가 싶을 정도였죠. 미국 학교에선 햄버거나 파스타가 전부였고 카페테리아 음식들도 그저 그렇기 때문에 배를 때우는 정도거든요. 헨리의 입에 맞을지 걱정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보단 훨씬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헨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와 재미있었던 수업 내용, 그리고 맛있었던 급식까지. 헨리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데다가 친구들도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헨리의 학교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어요. 헨리가 학교에서 빨리 적응한 덕분에 저도 빨리 복귀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는 이때까지 휴가를 모두 끌어 한 달 정도 내놓았는데 3주 만에 다시 복귀 신청을 했죠. 물론 시차도 다르고 근무 형태도 달라졌기 때문에 급여도 훨씬 줄었고 하던 업무도 달라졌지만 이렇게라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날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무하면 막히는 부분에서는 바로 담당자를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자료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재택을 하다 보니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봐야 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분명 업무는 줄었는데 업무량은 더 많아진 느낌이었죠. 마음이 답답해 한숨을 크게 쉬고 나서 카페 풍경에 눈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을 듣고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의 가사가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이 노래는 무조건 뜬다 싶었죠. 노래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방금 나온 노래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고 알려주었어요.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그 순간
저는 이 가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몸에 도파민이 확 도는 느낌이었고 조용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음악 인생과 대표곡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의 위치 등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조용필은 50년 넘게 한국 음악계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 전설적인 가수였어요. 그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 한국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수를 이제 알았나 싶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틈나는 대로 조용필의 노래를 들었어요. 창밖의 여자나 단발머리 그리고 못 찾겠다 꾀꼬리 등 그의 히트곡들을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번역해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의 음악에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성이 있더라고요. 직접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엔 활동을 잘하지 않는지 영상으로밖에 접할 수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콘서트 실황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고 저는 영상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하나 되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무대 장악력과 카리스마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저를 사로잡았죠. 이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런 훌륭한 음악이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음악을 미국에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건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RCA 레코드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조용필의 음악을 어떻게 미국 시장에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먼저 조용필의 대표곡들을 영어로 번역해 보았어요. 가사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영어로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도 저절로 향상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예전에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한국 음악 평론가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조용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조용필 음악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점점 더 조용필의 음악에 빠져들면서 저는 그의 음악이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음악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이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조용필의 음악에 빠져있던 어느 날 헨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조지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조카 제이크가 생각났어요. 바로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죠. 천만다행히 제이크의 학교는 아니었지만 당분간 학교를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14세 학생이었고 피해자 중에는 교사도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간 잊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헨리가 매일 아침 혼자 걸어서 등교하는 모습이나 저 혼자 밤늦게 귀가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단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한국에서는 총을 소지할 수조차 없다며 한국의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미국도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고 헨리는 한국에선 정말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헨리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피부병 때문에 늘 극적거리던 손이 이상하리만치 깨끗해 보였죠. 자세히 보니 정말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헨리는 그러고 보니 자기도 요샌 간지럽지 않은 것 같다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저는 헨리를 데리고 근처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헨리의 피부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셨어요. 헨리의 피부병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불치병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었고 미국에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혹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측면에서 아이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게 있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헨리가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점심은
학교 급식인 한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은 환경이 달라지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발진이 더 심해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고 그동안 피부병의 원인이 식습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자극이 없는 야채 위주의 한식 식단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헨리의 고질병이 이렇게 호전되었다는 점에 너무 기뻤고 헨리는 더 이상 간지러움을 낫게 해주는 약을 바를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저녁 식단까지 한식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왔고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을 꾸준히 식탁에 올렸죠. 헨리는 한식을 워낙 좋아하는 터라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남편도 한식으로 바꾸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살도 많이 빠졌다고 좋아했죠. 헨리로 인한 걱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간 한국의 음악시장 동향과 아티스트로서 조용필에 대해 소개하는 메일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사님께서는 메일을 받자마자 음악을 들어보셨는지 대체 이런 노래가 어떻게 한국에서 나왔냐며 흥분하셨어요. 딱 제가 처음 느낀 그 감정이었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기획안을 보내달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땐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한참을 기획안에 몰두해 있었어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기획안을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본사에서는 화상회의를 제안해왔어요. 시차가 맞지 않아 새벽이었지만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조용필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 가치와 한국 음악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임원들까지 다 사로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외로 미국 임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BTS와 블랙핑크 등 K-팝의 성공 이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제 제안이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제 프로젝트는 승인됐고 저는 본격적으로 본사팀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본사에서 제게 승진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용필과 같은 한국 음악 발굴을 위한 새로운 직책을 맡았으면 좋겠다며 한국 음악 디렉터를 해달라고 요구했죠.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커리어를 포기하며 한국에 온 순간 모든 게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헨리의 병도 낫고 승진도 하게 되다니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똑똑한 한국 연구원들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만족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요청해 좀 더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거든요. 혹시 한국의 조용필 말고도 더 좋은 가수들이 있다면 많이 소개해주세요. 오늘 렌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렌 씨는 한국에 와서 가왕 조용필의 음악을 들은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그리고 밀가루 가득한 미국 음식보단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훨 낫죠. 아이 건강도 찾고 일도 승승장구라니 기쁜 소식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알려주고 싶으신 한국 가수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